생존이라는 빨간 도장이 또렷하게 찍힌 병원 서류를 든 김수연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1994년, 2003년, 2015년. 계속해서 갱신된 흔적들. 42년간 죽었다고 믿고 살았던 엄마가 살아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바닥에 주저앉은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혼란인지 알 수 없는 감정들이 가슴을 짓눌렀거든요. 믿고 살아온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면 엄마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아버지, 이게 대체 뭐예요? 사실 이 모든 일은 몇 시간 전부터 시작되었어요. 서울 강서구 작은 빌라 앞에 수연이 서 있었거든요. 검은 상복 차림의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대문을 열었어요.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집은 고요했답니다. 어두운 갈색 단발머리에 피곤한 눈 밑 그림자가 깊게 패인 수연의 얼굴에는 49년을 살아온 무게가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낡은 정장 소매를 걷어올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는 그 모습이 정말 쓸쓸해 보였거든요. 수연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엄마는 병으로 돌아가셨단다. 아버지가 했던 그 말이 4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슴 한편을 먹먹하게 만들었거든요. 싱글맘으로 딸 하린이를 키우며 버텨온 세월, 그 모든 외로움의 시작이었는데 모두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어요. 회사에서는 구조조정 대상 1순위, 할인이 학원비는 밀려있고 아버지 장례 비용까지 아무도 기댈 곳 없는 현실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딸을 위해서라도요. 유품 정리부터 시작하자. 수연은 아버지의 낡은 서랍을 열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사진들, 통장, 그리고 뭔가 이상한 서류 뭉치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모든 것이 시작된 건요. 평범했던 일상이 산산조각 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42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게 될 그 충격적인 발견이 바로 수연의 손끝에 있었거든요. 그녀는 아직 몰랐어요. 이것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숨겨진 배신과 30년간의 거짓말을 파헤치는 시작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장례식장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김수연이 아버지의 영정 앞에 서 있었어요. 49년을 살아온 얼굴에 깊은 피로가 새겨져 있더라고요. 어두운 정장은 며칠간 잠 못 이룬 밤들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이제 정말 혼자네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데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장례식장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몇 안 되는 조문객들도 이미 떠났고 오빠 태섭은 바쁘다며 먼저 사라져버렸거든요.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이 유독 쓸쓸해 보이더라고요. 강서구 작은 빌라의 현관문을 열자 고요함이 수연을 맞았어요. 아버지가 생전에 앉아 계시던 낡은 소파, 식탁, 그리고 그가 마지막까지 지키고 있던 오래된 서랍장.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무언가 결정적으로 달랐거든요. 이제 정말 혼자였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딸 할인이었어요. 엄마, 괜찮아? 11살 딸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수연의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응, 엄마는 괜찮아. 숙제나 잘해. 강한 척 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더라고요. 이제 시작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수연이 소매를 걷어 올리고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옷장부터 차근차근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낡은 양복들, 오래된 넥타이들, 그리고 서랍장 위에 놓인 작은 액자들. 모든 것이 추억이었어요. 서랍 위층에서 오래된 사진첩이 나왔거든요.
어린 시절 수연과 오빠 태섭이 함께 찍은 사진들. 그런데 이상했어요. 엄마가 함께 찍힌 사진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엄마는 수연이가 7살 때 병으로 돌아가셨단다. 아버지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렇게 42년을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서랍의 맨 아래층을 열었을 때였어요. 구겨진 신문지에 쌓인 서류 뭉치가 나왔거든요. 무엇인지 궁금해서 신문지를 벗겨내는 순간 병원 관련 서류들이 잔뜩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수연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보던 수연의 손이 갑자기 멈췄거든요. 1994년 신정신경정신과병원 입원 서류. 그리고 환자 이름란에 또렷하게 적힌 글씨. 김윤희. 엄마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옆에 찍힌 빨간 도장이었거든요. 생존 도장이 또렷하게 찍혀 있더라고요. 1994년, 2003년, 2015년. 계속해서 갱신된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수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엄마가 살아있다는 뜻인가요? 42년간 죽었다고 믿고 살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서류를 든 손이 덜덜 떨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은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혼란인지 알 수 없는 감정들이 가슴을 짓누르더라고요. 믿고 살아온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면요? 엄마는 지금 어디에 계신 걸까요? 아버지, 이게 대체 뭐예요? 새벽 3시 수연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류를 몇 번이고 다시 들여다봤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신정신경정신과병원 1994년 3월 2번. 중얼거리며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는데 검색 결과가 실망스러웠어요. 병원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거든요. 커피 한 잔으로 대신한 아침이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지만 수연의 눈빛만은 달랐거든요. 직접 가봐야겠어. 회사에 병가를 내고 캐주얼한 재킷으로 갈아입었어요. 서류를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서는데 진실을 찾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었어요.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신도림역에서 내렸거든요. 1994년 주소를 따라 찾아간 곳에는 허름한 상가 건물만 서 있더라고요. 여기가 맞나? 수연이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더라고요. 근처 부동산에서 물어본 결과 신정병원은 10년 전에 폐업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병원의 흔적을 찾았는데 그때 낡은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구신정병원 터 표지판 앞에서 수연이 망연자실해하더라고요. 실망하며 돌아서려던 순간 길 건너편에 오래된 약국이 보였어요. 혹시 저기서 뭔가 알 수 있을까? 마지막 희망을 품고 약국 문을 열었거든요. 60대 중반쯤 보이는 약사가 친절하게 맞아주더라고요. 신정병원이요? 아, 거기 있었죠. 10년 전에 문 닫았는데 약사가 머리를 극적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일하던 간호사들 중에 몇 분은 아직 이 동네에 사세요. 특히 이봉래 간호사님은 60여 년을 그 병원에서 일하셨거든요. 지금도 근처에 살고 계실 거예요. 약사가 알려준 주소를 따라 찾아간 곳은 작은 연립주택이었어요. 1층에 작은 간판이 있더라고요. 수연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거든요. 배를 누르자 느릿느릿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자 81세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이봉래 간호사였거든요. 누구세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수연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냈어요. 김윤이라는 분에 대해 여쭤보려고요.
그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윤희 씨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분, 아직 살아계세요. 수연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정말이었어요. 엄마가 살아있다는 게 어디에 계세요? 제가 딸인데요. 할머니가 수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들어오세요. 할 말이 많아요. 작은 거실에 앉은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1994년 그해 3월 윤희 씨가 갑자기 입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아무 병도 없으셨는데 할머니의 증언이 계속되었어요. 남편분과 큰아들이 와서 강제로 입원시키더라고요. 처음엔 일시적인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도 그분은 나가지 못하셨거든요. 가족들이 면회도 금지시켰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더라고요. 그분이 얼마나 우셨는지, 수연이 태섭이를 찾으셨는지, 이복래 할머니가 알려준 주소를 따라 수연이 경기도 부천의 한 요양원으로 향했어요. 지하철에서 버스로 갈아타며 1시간 반을 달려온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낯설어질수록 가슴이 더욱 두근거렸어요. 정말 엄마가 거기 계실까? 밝은 미래 요양원. 3층짜리 건물이 생각보다 깨끗해 보였어요. 하지만 수연의 마음은 복잡했거든요. 30년 동안 엄마가 이런 곳에 갇혀 있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접수대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김윤희 어르신을 만나 뵙고 싶은데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간호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거든요. 가족분이세요? 그런데 김윤희 어르신은 면회 제안이. 저는 딸입니다. 수연이요. 그 순간 간호사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아, 수연이요. 어르신이 매일 찾으시는 2층으로 올라가는 복도. 수연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방번호를 확인하며 걸어가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3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를 담고 있더라고요. 203호. 문 앞에 서자 안에서 희미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어요. 손이 떨려서 문고리를 잡을 수가 없었거든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방 안에 따뜻한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창가 쪽에 휠체어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고 있는 한 여성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짧은 은발, 작은 체구. 수연의 숨이 멎었어요. 어머니.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휠체어가 천천히 돌아왔거든요.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지만 여전히 따뜻한 눈빛. 김윤희 30년 만에 만난 엄마의 모습이었어요. 누구세요? 엄마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치매 초기 증상이었거든요. 저는 수연이에요. 어머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엄마가 수연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입술을 떨었거든요. 수연이. 수연이라고 했나요? 희미한 기억이 떠오르는 듯 했어요. 내 딸. 수연이가 이렇게 컸을까요? 네, 저예요. 엄마의 수연이에요. 수연이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거든요. 엄마의 주름진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그 순간 30년간 참아왔던 모든 것이 터져나왔어요. 엄마, 엄마.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수연이구나. 정말 수연이구나. 엄마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매일 기다렸어. 이런 말들이 수연의 가슴을 찢었거든요. 아버지와 오빠가 했던 짓이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엄마의 손을 꽉 잡은 채 수연이 다짐했어요. 엄마, 이제 진실을 밝힐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누가 엄마를 여기에 가둬놓았는지 다 알아낼 거예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거든요. 우리 수연이가 이렇게 씩씩하게 자랐구나. 희미한 미소를 지었어요.
면회 시간이 끝날 때까지 두 사람은 손을 놓지 않았어요. 30년간 잃어버렸던 시간들, 말할 수 없었던 그리움들이 조금씩 풀어지고 있었거든요. 수연이 확신했어요. 이제 엄마를 찾았으니 진실도 반드시 밝혀낼 거라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죄악을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요양원에서 돌아온 수연은 바로 이복래 할머니를 다시 찾아갔어요. 할머니, 저 다시 왔어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야겠어요. 정말 찾아가셨구나. 이복래 할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60년간 간호사 일을 하면서 그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멀쩡한 사람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우려주며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날이 생생해요. 1994년 3월 15일. 윤희 씨가 갑자기 입원하셨는데, 하지만 아무 병도 없으셔서 다들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할머니의 증언이 시작되었어요. 남편분과 큰아들이 와서 강제로 입원시키더라고요. 위장 이혼 서류까지 들고 와서. 정신병 진단서도 가짜였거든요. 의사 선생님도 처음엔 거부하셨는데 큰돈이 오간 모양이에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어요. 윤희 씨는 정상이셨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억지로 정신병 환자로 만들어서. 수연의 주먹이 꽉 쥐어졌더라고요. 그때 윤희 씨가 얼마나 울부짖으셨는지. 할머니의 회상이 계속되었어요. 수연의 머릿속에 30년 전 젊은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두 아이를 놔두고 쫓겨나는 엄마 간절히 손을 뻗으며 울부짖는 모습.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큰아들 태섭 씨가 더 심했어요. 엄마는 이제 죽은 사람이야 라고 하더라니까요. 윤희 씨 앞에서요. 할머니의 증언에 수연의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면회도 완전히 금지시켰어요. 편지도 전화도 아무것도 안 된다고. 처음엔 일시적인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도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윤희 씨가 얼마나 수연이 태섭이를 그리워하셨는지. 매일 창가에서 기다리셨거든요. 내 아이들이 날 찾으러 올 거야 라고 하시면서. 그럼 아버지와 오빠가 30년간 엄마를 감금한 거네요? 수연의 목소리는 차가운 분노로 가득했어요. 주먹을 테이블에 내리치며 일어섰더라고요. 베이지 코트가 휘날리며 몸이 앞으로 기울어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분노와 충격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그 뒤에 새엄마가 들어오셨죠. 미경 씨, 보험 설계사였는데. 할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모든 재산을 새엄마와 큰아들이 나눠 가진 것 같았어요. 윤희 씨 몰래. 위장 이혼이니까 법적으로도 문제 없었고 돈 때문이었어요. 모든 것이 돈 때문이었다니까요. 병원 의사들, 간병인들 모두 입을 다물었어요. 돈의 힘이죠.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저만 양심의 가책을 느꼈거든요. 하지만 나이 많은 간호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윤희 씨를 정성껏 돌보는 것밖에. 이제 알겠어요. 수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30년간 엄마를 감금하고 재산을 빼앗고 저를 속여온 그들의 정체를요. 이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할머니는 수연의 단단해진 얼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죠. 윤희 씨를 위해서라도. 이복래 할머니의 집을 나선 수연은 곧바로 오빠 태섭의 세무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강남역 근처 오피스텔 8층. 30년간 진실을 숨겨온 공범의 본거지였거든요. 김태섭 세무사 문패가 붙은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안경을 쓰고 정장 차림의 오빠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수연아, 갑자기 웬일이야? 태섭의 목소리는 차갑고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수연은 대답 대신 병원 서류를 책상 위에 던졌어요. 이게 뭔지 설명해봐, 오빠. 수연의 목소리는 얼음장같이 차가웠어요. 태섭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거든요. 어디서 이런 걸? 엄마를 만나고 왔어요. 30년 동안 요양원에 갇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수연아,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태섭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엄마는 정말 아프셨어.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이야. 거짓말이에요. 수연이 소리쳤어요. 정신병이 아니라 멀쩡하셨다고요. 간호사한테 다 들었거든요. 아버지와 당신이 짜고 한 일이지? 위장이혼에, 가짜 진단서에, 강제 입원까지. 수연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재산 때문이었잖아요. 엄마 몰래 다 빼돌리려고. 태섭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내가 뭘 안다고 덤벼? 태섭이 갑자기 책상 위의 서류를 낚아채려 했어요. 이런 건 없었던 일로 해야 해. 하지만 수연도 빠르게 서류를 잡았고 두 남매가 서류를 사이에 두고 격렬한 실랑이를 벌였어요. 놓아. 안 나요. 서류를 빼앗지 못한 태섭이 본색을 드러냈어요. 야, 김수연. 내가 감히 형한테 이래? 고압적인 목소리였거든요. 조용히 살던 내가 왜 이런 일에 끼어들어? 엄마는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니까. 그 말에 수연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결국 돈이구나. 수연이 차갑게 말했어요. 아버지 재산 10억, 엄마 몫까지 다 혼자 차지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엄마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고 나는 바보로 만들어서. 그게 뭐가 나빠? 태섭이 소리쳤어요. 어차피 내가 물려받을 것도 없잖아. 수연이 천천히 일어서며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오빠, 이제 끝이에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고했거든요. 30년간 엄마를 감금하고 나를 속여온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법정에서 만나요. 태섭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수연아, 생각 좀 해봐. 가족끼리 왜 이래? 태섭이 달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가족이요? 수연이 비웃었어요. 30년간 엄마를 감금한 사람이 가족이라고요?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법이 판단할 거예요. 사무실 문을 나서며 수연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태섭의 수연아 하는 외침도 들리지 않았거든요. 30년간의 형제애는 이제 끝났어요. 남은 건 정의를 위한 싸움뿐이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류를 내려다보며 다짐했어요. 엄마,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오빠와의 대결 후 수연은 더욱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신정병원이 폐업하면서 환자 기록들이 보관된 곳을 수소문해서 찾아냈어요. 서울 동작구의 한 의료기록 보관센터. 신정신경정신과병원 1994년 기록이요? 관리소장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가족관계 증명서와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수연은 준비해간 서류를 내밀었어요. 김윤희의 친딸 김수연이에요. 법적 대응을 위해 필요하거든요. 지하 창고로 안내받았어요. 높이 쌓인 상자들 사이에서 1994년 신정병원 라벨이 붙은 박스를 찾았어요. 30년간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먼지투성이 상자. 수연의 손이 떨렸어요. 이 안에 모든 진실이 들어있을 테니까요. 봉인 테이프를 뜯자 두꺼운 파일들이 나왔어요. 김윤희 파일을 꺼내 펼쳤어요. 입원 일지, 면회 기록, 의료진 소견서, 정상 소견이나 가족 요청으로 입원 연장 같은 메모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수연의 눈에서 분노의 눈물이 흘렀어요. 기록들을 복사해서 들고 간 곳은 시민단체에서 추천받은 변호사 사무실이었어요. 이민수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인권 전문 변호사였거든요. 이런 사건은 처음 보네요. 서류를 검토하던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명백한 불법 감금이고 재산 범죄예요. 위장이혼, 정신병 진단서 위조, 30년간 불법 감금. 변호사가 하나씩 짚어갔어요. 민사와 형사 두 가지로 접근해야 해요. 우선 재산 회복부터 시작하고 형사 고발도 동시에.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집으로 돌아온 수연은 학교에서 돌아온 딸 하린이를 불렀어요. 11살 딸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스러웠거든요. 하린아,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어. 단발머리의 하린이는 색연필을 놓고 엄마를 바라봤어요. 사실 할머니가 살아계셔. 하린이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할머니요?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었어. 30년 동안 할아버지와 큰아빠가 할머니를 숨겨놨던 거야. 하린이는 어린 나이에도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하는 듯 했어요. 엄마는 이제 할머니를 위해 싸울 거야. 법정에서.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때 하린이가 엄마의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할머니를 위해 싸워요. 저도 도울게요. 11살 딸의 단호한 목소리에 수연의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할머니를 만나보고 싶어요. 하린이가 말했어요. 할머니가 저를 알아보실까요? 처음엔 어려우실 거야. 치매가 조금 있으셔서. 하지만 하린이를 보시면 분명 기뻐하실 거야. 수연은 딸을 꼭 안았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날 밤 수연은 책상에 앉아 소송 준비 자료들을 정리했어요. 30년간의 거짓이 담긴 서류들, 변호사와 나눈 대화 내용, 그리고 딸의 응원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었어요. 엄마,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하린이도 함께 끝까지 싸울게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희망차게 느껴졌어요. 2024년 11월 15일 오전 9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수연과 하린이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엄마, 할머니를 위해 꼭 이기세요. 11살 딸의 응원에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우리 하린이. 민사 301호 법정. 방청석에는 수연과 하린이, 그리고 이복래 할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피고석에는 태섭이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고요. 30년 만에 마주하는 남매의 시선이 교차했어요. 태섭의 얼굴은 창백했고 수연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어요. 김수연 대 김태섭 재산분할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이민수 변호사가 일어서며 준비해온 서류들을 제출했어요. 30년간 계속된 불법 감금과 재산 편취 사건입니다. 재판장님, 이것이 1994년 신정병원의 입원 기록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들어보였어요. 김윤희 씨는 정상인임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수연은 방청석에서 숨죽이며 지켜봤어요. 30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하나씩 법정에서 밝혀지고 있었거든요. 증인 이복래 씨를 선서하겠습니다. 81세 할머니가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섰어요. 60년간 간호사로 일하며 지켜본 모든 진실을 증언할 순간이었거든요. 태섭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김윤희 씨는 정상이셨어요. 복래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무 병도 없으셨는데 남편과 큰아들이 와서 강제로 입원시켰습니다. 돈 때문이었어요. 위장이혼 서류까지 가져와서. 법정이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어요. 태섭의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증인의 기억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30년 전 일을. 하지만 복래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간병일지를 매일 썼거든요. 30년간 보관하고 있어요. 윤희 씨가 얼마나 자식들을 그리워하셨는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증거가 제시되자
태섭이 참지 못하고 일어섰어요. 그만해요. 그만하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어요. 다 지난 일이라니까요. 왜 이제 와서 이런 짓을.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울부짖었어요. 30년간 숨겨왔던 죄책감이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거든요. 저는 죄송해요. 태섭이 계속 소리쳤어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엄마를 감금한 것도 재산을 빼돌린 것도.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피고 본인이 모든 죄를 자백했습니다. 수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렸어요. 30년간 기다린 진실이었어요. 충분한 증거와 피고의 자백을 종합한 결과 재판장이 망치를 들었어요. 김윤희 씨에 대한 30년간의 불법 감금과 재산 편취가 인정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억 원을 지급하고 김윤희 씨 명의의 재산을 즉시 회복할 것을 명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리자 방청석의 할인이가 벌떡 일어섰어요. 엄마가 이겼어요. 수연은 딸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30년간의 싸움이 끝났거든요. 정의가 승리했어요. 복내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윤희 씨, 이제 편히 쉬실 수 있겠어요. 법정을 나서며 수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엄마, 이제 할머니를 집으로 모셔올 수 있어요? 할인이가 물었어요. 그럼 우리 셋이 함께 살자. 수연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진짜 행복이 담겨 있었어요. 재판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수연은 법정에서 받은 배상금으로 엄마를 더 좋은 요양원으로 옮겼습니다. 개인실에서 창밖 정원이 보이는 곳이었어요. 엄마, 이제 편히 지내세요. 수연이 엄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윤희는 여전히 흐릿한 기억이었지만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토요일 오후 수연은 특별한 손님을 데리고 요양원을 찾았어요. 딸 할인이었거든요. 11살 소녀는 처음 보는 할머니가 신기하면서도 조금 무서워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할인이에요.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윤희는 할인이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누구지? 이 예쁜 아이는? 치매로 인해 바로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뭔가 특별한 느낌은 있는 듯 했어요. 할머니, 저는 수연이 엄마의 딸 할인이요. 할머니의 손녀. 세 사람이 함께 요양원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할인이가 할머니 옆에 앉아 음식을 떠먹여 드렸어요.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아 하세요. 할인이의 천진난만한 모습에 윤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할인이가 가방에서 색연필과 스케치북을 꺼냈어요. 할머니, 그림 그려드릴게요. 11살 아이의 솜씨로 그린 할머니와 엄마와 자신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우리 가족이에요. 할인이가 밝게 말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윤희가 갑자기 할인이의 손을 잡더니 유심히 바라봤어요. 이 손, 이 작은 손, 무언가 떠오르는 듯 했어요. 수연이도 이렇게 작을 때.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했어요. 할인이, 할인이, 할인이구나. 우리 할인이.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치매가 있어도 가족에 대한 사랑은 남아 있었어요. 할머니가 저는 기억하세요? 할인이가 눈을 반짝였어요. 그럼 우리 할인이. 할머니가 수연이 딸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니?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30년간 기다린 이 순간. 엄마가 손녀를 알아보는 순간이었거든요. 할인이도 할머니의 손을 꽉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 이제 할머니와 함께 살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같이 살자. 그날부터 세 사람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수연은 집 근처로 엄마를 모셔오기로 했거든요. 데이케어 센터를 이용하면서
낮에는 함께 지내고 밤에는 전문 간병인의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됐네요. 수연이 감격했어요. 한 달 후 따뜻한 봄날 오후 세 사람은 집 근처 공원을 산책했어요. 윤희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수연이 휠체어를 밀었어요. 할인이는 할머니 옆에서 뛰어다니며 할머니, 꽃이 예쁘죠? 라고 말했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따라 세 사람이 천천히 걸어갔어요. 공원 벤치에 잠시 앉아 쉬며 세 사람은 대화를 나눴어요. 할머니, 우리 앞으로 매일 산책해요. 할인이가 말했어요. 그래, 날씨 좋은 날엔 매일 나오자. 수연도 동의했어요. 윤희는 두 사람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행복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인이가 물었어요. 엄마,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죠? 수연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럼 30년간 기다린 보람이 있잖아. 이제 우리 셋이 함께야. 석양이 지는 하늘 아래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어요. 그림자 속에서도 그들은 손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그날 밤 수연은 일기장에 썼어요. 오늘부터 우리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구나. 30년간 잃어버렸던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진짜 가족으로 살아갈 거야. 엄마, 할인이, 그리고 나. 이제 아무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어.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독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엄마는 돌아가셨어요의 긴 여정이 이렇게 막을 내리네요. 저도 이 이야기를 처음 읽으면서 정말 많은 감정을 느꼈거든요. 수연이가 42년 만에 엄마와 재회하는 장면에서는 정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수연이구나. 정말 수연이구나. 수연이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강인함. 그리고 할인이 같은 11살 아이도 엄마를 응원하는 그 마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이야기였어요.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가족과의 소중한 추억이 떠오르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요? 오늘 밤 가족에게 안부 전화 한 통 드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엄마는 돌아가셨어요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려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어머나 사연이었어요.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안녕히 계세요.